안녕하세요. 생방송뷰 김예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방송뷰에서 새롭게 인사드리게 된 새 얼굴 임지웅입니다. 네, 임지웅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정말 추웠습니다. 이제 정말 겨울이 시작된 것 같아요. 올 네. 겨울은 작년보다 훨씬 빨리 시작된 것 같고요. 올겨울은 또 어떻게 따뜻하게 보낼지 난방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겨울철 난방비 정말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래서 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난방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풍을 막아주는 일명 뽁뽁이라고 하죠. 그 에어캡을 창문에 다는 방법도 있고 또 바닥에 카펫이나 매트 같은 것을 까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네일을 챙겨 입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일을 챙겨 입으면 체온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난방비도 아끼고 또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네일, 젊다고 외면하지 마시고요. 꼭 챙겨 입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생방송 뷰, 오늘은 별난 그대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다 보니까 활동도 줄고 자꾸만 이렇게 몸을 움츠리게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울만 되면은 살이 계속 찌나 봐요.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겨울철에 살을 빼기가 훨씬 더 쉽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철에는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기 때문이래요. 이 겨울에는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에너지 소비가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 별난그대에서 만날 분은 이렇게 사시사철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는 분인데요. 바로 태권도 달인이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새하얀 도복 차림의 학생들, 구령에 맞춰 태권도 품새를 뽐내고 있는데요. 정확한 자세와 절도 있는 동작이 정말 멋집니다. 오늘의 별난 주인공이 빨리 만나보고 싶어지네요. 저희 사범님이 태권도 하면 빠질 수 없는 분이에요. 세계를 8번이나 제패하신 그 대단한 분이세요. 세계 최강이 이곳에 있습니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범상치 않은 카리스마.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제가 9회 연속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를 하고 있는 서영애입니다. 태권도는 내 운명, 태권 여왕 서영애 사범. 한눈에 봐도 고수의 기운이 팍팍 느껴지는데요. 이 작은 체구의 여성이 어떻게 세계 최강이 된 걸까요? 초등학교 때 동네 태권도 한 남학생한테 맞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태권도를 하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상 못하고 중학교에 들어와서 태권도부가 있어서 시작하게 됐는데 제 적성에 맞았는지 지금까지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40년 동안 하고 있어요. 나약한 몸과 왜소해 보이는 겉모습. 주인공의 어린 시절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운명처럼 이끌린 태권도와 함께한 지 벌써 40여 년. 각종 대회를 섭렵하며 겸비한 놀라운 실력으로 세계 품새 선수권 대회 8회 우승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고요. 남자 선수 못지않은 에너지와 품새에 있어선 각도 하나 놓치지 않는 섬세함까지 완벽한 태권 여왕의 면모죠. 제가 대회하는 품새가 고려서부터 한수까지인데 그중에 지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단한 주먹, 날렵하고 정확한 자세. 태권도 정신과 기술을 모은 품새의 정수를 보여주는데요. 동작과 혼연일체가 된 듯한 그녀, 정말 놀라운 집중력입니다. 교수님 연세로는 되게 다른 일반 분들 보면은 이렇게 운동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교수님은 저희보다 더 열정이 넘치셔서 저희보다 더 파워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세계대회 8회까지 우승하셨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되게 존경스럽고 제가 이런 분의 제자라는 게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자, 하나씩 실어.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겐 기술 전수는 물론 뭐든지 아낌없이 주고 싶은 스승님, 제자 사랑도 최고네요. 우리나라 보물들이잖아요. 미래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교수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더 열심히 힘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나 최고가 될 수는 없죠. 기술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수업이 끝나고도 책상 앞에 앉아있는 주인공. 배움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딸 수 있는 자격증은 다 땄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제 자신에게도 만족하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요. 긴 세월 태권도로 다져온 끈기와 열정 덕분일까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녀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황급히 나온 주인공. 누굴 만나러 가는 걸까요? 시합 뛸 때 굉장히 잘하셨는데 어쩐지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두 사람.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분은 대체 누군가요? 제 제자예요. 우리 옛날에 다니던 체육관 관장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우리 사범님께서 저보고 한번 이렇게 선수 생활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냥 감히 제가 한번 도전을 했었죠. 사범님을 잘 만나서 정말 세계 챔피언도 한번 했고요. 태권도로 맺어진 인연. 5, 60대 중반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두 분 모두 건강하고 젊어 보이시네요. 모두 태권도 덕분이겠죠? 운동 외적인 시간에는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제가 생각이 제자리를 못 잡을 때 선생님께 의논 드리면 또 정리도 해주시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선배인데 저한테 정말 선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돌아온 태권 여왕. 역시 도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데요. 그녀의 일상은 태권도로 시작해 태권도로 끝이 납니다. 오늘 국견에서 개도국 사범들 초청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시범을 보이거든요. 빨리 가서 준비 운동 해야 돼요.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통 무술 태권도. 태권도를 사랑하는 세계 각국의 사범들.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 직접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대로 배워가겠는데요. 초청해서 교육을 시켜서 다시 각자 나라로 가서 사범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사람인 게 자랑스러워져요. 와, 무대를 휘저으며 날아다니는 시범단의 멋진 송판 격파. 시원한 발차기에 깔끔하게 두동강 나는 송판. 환호성이 절로 납니다. 화려한 격파 시범이 끝나고 이어지는 서영의 사범의 품새 시범. 모두 이목을 집중시키는데요.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태권도 정신을 고스란히 담은 그녀의 품새. 세계대회를 제패한 바로 그 몸짓. 동작 하나를 놓칠세라 숨지긴 채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감동을 받은 것 같죠? This is a lesson for us, so we have to continue and practice every day. So maybe when we get like her age, we're still gonna continue and do taekwondo and practice taekwondo every day. 태권도 여왕에게 몰려드는 사람들. 세계 무대에서 그녀의 인기는 김연아 선수 부럽지 않다고 하는데요. 제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제자 중에서 저 못지않은 그런 선수가 배출되는 게 배출되게끔 열심히 지도하는 거고요. 꿈이 있다면 저하고 딸하고 그다음에 손녀가 태권도를 시작했는데 손녀하고 태권도 품새 대회에 나가는 게 꿈이에요. 5,000년 역사와 함께한 우리나라의 전통무예 태권도. 그 빛나는 기술과 온건한 정신, 확고한 신념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는 진정한 국가대표. 평생을 태권도와 함께하며 건강한 몸과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준 주인공.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저는 화면을 보는 동안 계속 한 가지 소리가 귀에 맴돌더라고요. 어떤 소리? 슉슉 하는 소리 들으셨어요? 아, 슉슉. 네. 입에서 나는 소리 아니었나요? 아니고요. 도복깃에서 나는 그 도복깃이 펄럭거리는 소리인데 야, 정말 박력이 넘칩니다. 맞습니다. 또 이 태권도는 이 무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동작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태권도 정신으로 똘똘 뭉친 서영애 씨. 앞으로 있을 세계 대회에서도요. 우리나라의 대표 국민 선수로
선전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저처럼 이렇게 생생한 전북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생전북 시간입니다. 네, 제가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 조혜원 리포터가 부안에 가서 황금을 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황금이요? 네. 오, 부안에 가면 황금을 캘 수 있는 거군요. 과연 어떤 황금을 캤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언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나 요새 입맛이 없어. 죽은 입맛도 벌떡 살리는 신비의 명약. 아이고야. 사돌이 부자도 놀라 쓰러져간 간 해독약이요. 네? 요새 운동을 해도 건강히 살찌네. 날씨는 몸매를 원하십니까? 외장에는 없습니다. 에이, 요즘 세상에 저런 게 어딨어. 아 왜 없어? 텔레비전 나오자뇨. 텔레비가 거짓말하군요. 에이 근데 간에도 좋다. 다이어트에도 좋다. 식욕도 좋아진다. 이게 말이 돼? 이게 나오자뇨 저기. 그 사람들이 효과 봤다자뇨. 가서 봐봐. 아 그래? 아니 그럼 말 나온 김에 진짜 한번 가봐? 아버님 달려 달려! 아유 맞네. TV에서 보던 그 아저씨가 맞아. 아니 근데 그 신비의 명약이 뭐예요? 이거예요. 산, 들, 바다가 함께 있어 부족함이 없는 부안. 바로 이곳에 밭에서 나는 황금이라 불리는 식재료 울금이 자라고 있는데요. 1년간 무럭무럭 자라나 수확만을 기다리고 있는 울금. 궁금한 건 못 참는 우리의 예원 리포터가 울금 완전 정복을 위해 나섰습니다. 아버님 근데 이 울금이 도대체 뭐예요? 이 울금이 지금 생강같이 생겼죠. 네, 영락없는 그래서 생강이. 이 울금은 생강가에 속한 울금이라고 그래요. 이 울금은 전혀 약을 안 쳐요. 이 이파리 보면 네. 이 벌레를 하나도 안 먹어요. 그렇네요. 네. 벌레가 안 먹기 때문에 전혀 뭐 농약이나 비료를 쓰지 않고 퇴비로만 해도 잘 돼요. 카레가루에 들어가는 강황과 울금을 간혹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하얀 꽃이 피는 울금은 찬 성질을 지녀 열이 많은 사람에게 좋고요. 봄에 수확을 하고 보라색 꽃을 피우는 강황은 몸이 찬 사람에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똑 잘라보면 어머. 이 황금색이에요. 아니 고구마. 네, 그래서 단호박 고구마 색깔이에요. 그런 색깔인데 이 색깔이 커큐민이에요. 커큐민. 커큐민. 정말로 이게 간에 좋고 위에 좋고 안 좋은 게 없어요. 이 울금이. 특별히 주는 거예요. 맛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요게 색깔 있고 단호박 고구마 같은 게 달달할 것 같아요. 맛있게 먹는 거. 아버님.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여러분. 생 울금 드시면 큰일 나요. 나 진짜 큰일 나겠다. 다이어트에 좋긴 하겠네요. 아니 입맛이 뚝 떨어져. 아니 써도 너무 써요. 입맛이 그러니까 뚝 떨어져. 이렇게 비대한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쏙 빗사이로 가는 거예요. 겨울철 다이어트에 고민하시는 분들 생울금 추천합니다. 가을이 되면 큰 잎들 사이로 살포시 하얀 울금꽃이 피는데요. 이 하얀 꽃이 지면 울금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행여나 울금이 다칠까 조심스레 수확을 하면서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맛보는 사람들.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뿌듯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농산일을 하시는데도 엄청 건강하셔요. 물론 저는 이걸 효소로 만들어서 차로 저녁에 한 잔씩 마셔요. 보시다시피 어깨도 20대, 허리도 20대. 20대? 허리 자랑 한번 해주셔야죠. 깜짝 해야지.
그날 수확한 울금은 곧장 마을에 있는 공장으로 옮겨져 가공이 되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장에서 울금의 전 가공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생울금은 24시간 건조를 시킨 후 2번의 분쇄 과정을 통해 고운 가루가 됩니다. 이 고운 가루는 분말로 먹거나 울금환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울금 추출해까지 제품으로 완성된 울금은 소비자에게 전해집니다. 그럼 이 부안 울금은 어디로 유통이 되나요? 요즘에는 이제 전국에서 저희 마을을 알아주고 있어요. 부안하면 울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호주로도 좀 일부 가고 미국에도 지금 주문해서 드시는 분들이 일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진적으로 홍보해서 이 특산품을 널리 알려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확부터 가공까지 오늘 하루 울금의 변신을 지켜본 조예원 리포터. 완성! 네, 끝났습니까? 아, 끝났으니까. 자, 식사하러 갑시다. 이곳 사람들은 음식을 만드는데 울금을 넣는다고 하는데요. 음식에 울금을 넣으면 뭔가 달라지는 거겠죠? 생선, 그 비린내, 잡내도 없애주지만 우리 몸에 좋은 이로운 식품들을 그런 것들을 섭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서 먹고 있어요. 아, 냄새만 잡으면 뭐해? 맛을 잡아야지. 맛을 잡아야 되는데. 맛도 이거예요. 맛도 이거. 생으로 먹을 때는 써요. 네. 그런데 음식을 넣게 되면 쓴맛은 없어요. 들어는 보셨나요? 울금과 소금의 황금 비율에 절인 조기. 울금이 들어가면 더욱 진해지는 계란말이. 잡냄새 걱정을 싹 없애는 울금 수육. 그리고 울금이 들어간 무생채까지 울금가루를 넣는 특별한 이유는 울금이 방부 역할을 해요. 방부제 역할을 해가지고 김치가 오래 쉬지 않고 그래서 맛있어요. 울금은 각종 음식에 들어가서 그 영양을 배가시킨다고 하는데요. 음식의 맛과 향에 기능까지 좋게 만들어준다는 울금. 울금이 들어간 음식들로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아까 저는 분명 밭에서 울금을 캤거든요. 아니 근데 무슨 산의 진미가 한 상 가득해요. 도대체 뭘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뿐인 특허받은 울금 조기 한번 드셔보세요. 세상에 하나뿐인 특허받은 조기요? 예, 드셔보세요. 아니 조기가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 비린내가 다른 건 나는데 이건 전혀 안 나요. 그래서 특허받은 울금 절인 조기예요. 땀 흘리고 난 후 먹는 꿀맛 밥상에 음식의 맛을 돋우는 울금 요리까지 있으니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듯합니다. 이렇게 울금으로 음식을 해 드시니까 윤이 반짝반짝하시고 또 이렇게 건강하시고 비결이 여기 있었네요. 바로 울금. 아니 아버님 이렇게 좋은 울금을 앞으로 어떻게 더 생산하고 판매하시고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이 울금을 처음에 재배할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했었어요. 정말 이 울금이 세계적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식품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밭에서 나는 황금 울금 드시고 건강하세요. 뛰어난 효능으로 그 옛날 임금님 순화상부터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울금. 이제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사랑받길 기대해봅니다. 어떻게 효과 좀 봤어? 울금이 효과는 확실하네. 어떻게? 야, 이 색깔도 참 예쁜 울금. 과연 어떤 맛이 날지 한번 맛보고 싶네요. 네, 마지막에 조혜원 리포터가 효과가 확실하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맛보고 싶어지는데요. 네. 이 맛 못지않게 울금이 이름도 좀 독특하잖아요. 이 울자가 답답할 울자를 쓰는 거라고 하는데 뭉친 혀를 풀어주고요. 귀를 원활하게 소통하게 해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울금이 주목을 받은 게 불과 3, 4년밖에 안 됐는데요. 이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이 울금이 전라북도 특산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 전라북도의 특산품인 울금, 몸에 좋은 울금으로 여러분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제 바야흐로 김장철이 시작됐습니다. 네, 아직 조금은 이른 감이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여기저기에서 막 김장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아마 이번 주말이면 김장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우리 주부님들의 걱정은 이 배추와 무 같은 김장재료 가격일 텐데요. 그렇죠. 이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이 김장재료 가격도 변동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네. 과연 오늘은 얼마나 할지 이 생방송 뷰 오늘에서 이소연 리포터가 알아봤습니다. 이소연 리포터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뷰 오늘의 이소연입니다. 저는 지금 전주의 한 마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김장철을 앞두고요. 제가 배추 만져봤는데 속이 그냥 단단합니다. 이곳에 뭐 배추며 무며 생강, 간, 마늘 이런 김장 재료들이 전국 각지에서 와서 이곳에서 주부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이 마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서도 김장 준비 직거래 장터를 열면서 이런 판매에 한창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장을 보고 계시는 주부 몇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저쪽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올해 김장하세요? 네. 이번에는 시골에서 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럼 김장을 몇 분이 모여서 하세요? 한 13~14분 정도 오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네. 몇 포기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00~300포기 정도 할 것 같아요. 200~300포기.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시골에서 여럿이들 모여서 하면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힘도 들지만. 재밌죠. 1년에 한 번씩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하니까 재밌어요. 해마다 김장하시면서 뭔가 좀 올해랑 뭐 작년이랑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으신가요? 김장이 좀 줄었어요, 많이. 양이요? 예, 양이 좀 줄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 대부분 김치 냉장고에 보면은 남아요, 항상. 그러니까 조금씩 줄어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옛날보다. 네. 올해도 김장 수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해 한 해 뭔가 김장에도 변화가 생기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주부 한 분을 더 만나서 또 다시 김장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몇 포기나 하셔요? 80포기 정도. 80포기. 80포기 하면은 한 집 용은 아닌 것 같고 몇 집이서 네 집이에요. 네 집. 예. 누구누구요? 아들 둘, 딸 한 집. 아들 둘, 딸 하나. 나. 이렇게. 예. 그럼 몇 분이서 모이세요? 네 분이? 예, 너냐 담죠. 며느리 따르고 해서 두르고 세두고 저까지 너니 담아요. 그러시구나. 그럼 이번 달 말쯤으로 날짜를 잡으신 이유는요? 그럼 이제 요 전주는요. 네. 12월 10 이전에 담아야 하거든요. 기후가 그래야 김치가 맛있게 익어요. 그럼 아들 딸한테 이렇게 좀 봉투도 받으시는 거예요? 주기는 주겠죠.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아유, 주기는 주는데 좀 미안하죠. 그러면 저희 지금 방송 며느리가 보실 수도 있는데 올해 며느리에게 영상 편지 수고할 며느리에게. 우리 동원이 엄마 애쓰겠다. 김장에서 가져가려면 너도 애쓰고 또 신우도 애쓰고 다 애쓰겠다. 수고가 많겠다. 네. 맛있게 하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 배추 시세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동섭 홍보팀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배추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김장 재료들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 지금 작년 올해 배추 가격이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배추는 세 포기 기준에 해서 3,500원, 무도 다발무가 한 단에 3,200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약 10% 정도 더 하락한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세가 낮아지다 보면 또 농민은 농민대로 힘들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또 그만큼 사실 가격이 떨어졌다는 게 체감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 매개체로서 양쪽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마트에 오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려다 보면은 우리가 방송하고는 많이 다른 또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아마 그런 이유가 이 배추는 또 중간 유통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농작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런 괴리감을 좀 없애고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배추밭에 가서 수확을 해가지고요. 이 중간 유통 비용을 확 줄인 가격에 이번 또 주말부터 내주 계속해서 좀 김치를 좀 더 담그실 수 있게끔 가정에서 이렇게 또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요. 우리의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잖아요. 한 가정마다 조금 더 5포기에서 10포기 정도 김장을 더 담그신다면
농가도 돕고요. 그리고 우리의 김장 문화의 정신도 살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뷰 오늘의 이소연이었습니다. 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는데 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예솔 씨는 어떤 게 가장 생각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추울 때는 따끈한 국물하고 잘 어울리는 삼겹살, 목살, 등심, 안심, 살치살. 그냥 뭐 춥든 덥든 고기면 다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겨울에 추워질 때 먹는 고기는요. 얼마나 마음가짐부터가 다르게 먹어야 되는데요. 뭐 어떻게 달라지죠? 식기 전에 얼른 먹어야 되거든요. 호로록 빨리.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맛뿐만 아니라 분위기까지 놓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곳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놀부의 미식 탐험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놀부님! 지금 어디 가세요? 지금 촬영 가셔야 되는데. 놀부의 미식 탐험. 나 오늘 안 가. 어디 가시는데요? 친구들하고 캠핑 가기로 했어. 캠핑이요?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놀부 아닙니다. 저는 민간인 유재준입니다. 야, 놀부도 쉴 때 있어야지. 큰 소리 떵떵 치고 도망가버린 놀부. 하지만 얼마 못 간 곳에서 처량한 모습으로 앉아있는데. 놀부님 여기서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감 떨어지기 기다리네. 감. 아유. 아니 친구들이랑 캠핑 가신다고 하시죠? 친구 얘기하지도 마라. 이 자식들이 돈 빌릴 때만 친구지. 이런 개똥 같은 자식들. 내가 너무 놀부로 살았나 봐 인생을. 친구들아. 놀부님 이거 받으세요. 뭐야? 놀부로 변신하시죠. 촬영 가셔야죠. 촬영? 그게 낫겠지. 나쁜 친구들 두고 보자 진짜. 아휴, 오늘은 무슨 맛있는 걸 먹었거나. 에? 왜? 아, 저것이 무엇이다냐? 왜? 어린아이처럼 신이 난 놀부. 아니, 도심에 이런 곳이 있다니 말이오. 여보시오, 주인장! 주인장! 아유, 거기서 나오네, 주인장이. 맞다, 이것을 막 뜯었다 붙였다 하는 거요. 앉으시오, 앉아. 야, 나 여기 주인장 인물이 출중하네. 나보다 좀 더 잘생겼네, 그려. 아, 그나저나 말이오. 아니, 도심 한복판에 말이오. 이런 데가 대체 뭐 하는데요?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뭐 하는데요? 딱 내 스타일이구만. 근데 먹을 것도 된다고 그랬잖아. 네. 그거 지글 이거 되는가 이거? 네, 당연히 되죠. 야? 네, 일단 따라오세요. 목삼겹 되고? 아, 당연하죠. 아따 저 친구 금방구만. 그래 나도 그만해. 풍경 좋은 이곳이 마음을 쏙 든 놀부. 친구들은 금세 잊고 캠핑 삼매경에 빠졌다. 캠핑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바베큐. 식욕을 마구마구 자극하는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 이 쓸쓸한 가을날 고기를 그냥 지글지글 듣는 소리 냄새. 아우 그냥 죽인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정말 캠핑 분위기 내면서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자갈자갈 구울 생각을 하셨을까? 캠핑 뭐 용품 자체가 워낙 고가인데 큰맘 먹고 외지로 나가는 거 말고 도심 속에서 가볍게 이렇게 식사라도 즐길 수 있는.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예. 월급 봉투에 그 통장에 띵동 그 들어오는 소리하고 고기 익는 소리. 윤기가 자르르 숯불 위에 노릇노릇 구워진 고기를 싱싱한 상추에 싸서 입안 가득 한 쌈. 험한 목살이 향이 다 배어가지고 그냥 보들보들한 살이 그냥 입을 통해서 그냥 발발레 녹아버리는. 고기 소세지는 많이 먹잖아. 네. 뭔가 좀 더 특별한 게 있을 것 같거든. 그래, 캠핑의 꽃은 꽃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캠핑 분위기 제대로 내는 별미 중에 별미. 한입
크기의 마늘과 양고기를 불판 위에서 고루고루 익혀내면 잡냄새는 날아가고 마늘 향 극히 퍼지는 맛있는 양고기 꼬치구이 완성이요. 고소한 마늘과 함께 입안으로 쏙쏙. 양고기 처음 먹어봐. 왠지 낯설게 느껴지는 양고기. 과연 놀부 입맛에 맞을지. 낯선 고기가 내 입으로 들어와. 내 입은 빨리 적응한다. 맛있다. 양고기가 특히 자양강장이 좋다고. 자양강장? 흔히 말하는 스테미나? 아따, 젊은 사람에게 장가는 갔어? 젊었을 때부터 신경 써야죠. 아, 목살도 맛있고 소시지도 맛있고 양고기도 다 맛있어. 근데 허전해. 왜 허전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좀 먹어줘야 되거든. 그래야 속이 든든하잖아. 아이, 밥이 근데 이런 데 있을 리가 있나? 있죠. 에? 냄비밥이라고. 냄비밥? 가마솥밥도 돌솥밥도 아닌 냄비밥? 이름처럼 냄비에서 뚝딱 만들어진다. 노란 트리플에 분홍 소시지까지 보기만 해도 감칠맛 느껴지는 저택. 어느 누가 거부할 수 있으리. 가져왔습니다. 아, 너무 간소한 거 아니야? 이거 군대밥이네 이거. 네, 일단 드셔보세요. 그래요? 캠핑에서 복잡한 요리가 웬 말. 윤기 잘잘 냄비밥 하나면 충분하다. 한 입 들어가는 순간 침샘 폭발. 역시 말이야. 이 음식이란 게 막 2시간, 3시간 준비해서 요리하고 굽고 재워놓고 이렇게 해도 맛있지만은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서 이렇게 비벼서 가족들과 연인과 이 먹는 이 맛도 아주 기가 막혀. 입이 짝짝 앵겨. 해가 저물고 찬바람 불어오는 저녁. 캠핑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 가고. 사랑하는 그녀와 달콤하게 먹던 머시멜로. 그녀는 머시멜로를 참 좋아했지. 그리고 그녀는 살쪘어. 이제는 헤어졌어. 놀부의 감성까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버린 마시멜로. 가을밤을 녹이는 부드럽고 달콤한 그 맛. 숯불에 살짝 녹여 쭉쭉 늘어나는 재미까지. 정말 머시멜로 먹으니까 내가 막 13살, 4살 된 그 유년 시절로 막 돌아간 것 같아. 우리 친구하자. 응? 지금 한 달에 2번 이상 오지 마.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2번 이상 오지 말래. 무언가 특별한 맛, 특별한 즐거움을 찾는다면 멀리 갈 필요 없다. 도심 속에서 즐기는 캠핑. 분위기 제대로 바쁜 일상 속에서 누리는 여유.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잊지 못할 맛있는 추억 만들어보세요. 네, 뭐 캠핑 한 번 가려면 이 텐트에서부터 랜턴, 뭐 버너까지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들 마음은 있는데요. 떠나기는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뭐 굳이 멀리 가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또 좋은 사람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간에 뭐 5성급 호텔이 부럽겠습니까? 맞습니다. 요즘엔 정말 다양한 테마를 가진 음식점들이 뜨고 있는데요. 잠깐 시간을 내셔서 들르셔가지고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이요. 이제 500만 명을 넘어서 거의 600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지난달 말에 이 남부시장 야시장이 개장하면서 주말 밤에도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의 매력 속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진짜 우리 이니셜로 한번 할까요? 아, 나 저거 찍어가야지. 경상도 두 여자. 2014년 가을날의 추억을 가깝고도 낯선 곳 전라도 전주의 골목 어귀에 새기고 갑니다. 따스한 블랙커피 한 잔에 즐겨 듣던 노래를 들어. 수백 년 전 지어진 한옥은 예전 그대로지만 이 고즈넉한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특히 요즘은 전주를 찾는 젊은 층들이 많아졌는데요. 전통의 정취는 그대로 간직한 골목 사이사이 청춘들이 열광하는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월은 전주의 오랜 전통 위에 젊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요즘 전주를 찾는 여행자들에게 달콤한 휴식과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남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근대 건축물인 전동성당. 전주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이곳에 온 여행자들이 대동단결한 아이템이 있었으니 바로 요즘 대유행 중인 셀카봉. 찍는 사람의 굴욕 없이도 멋진 셀카가 가능한 신기반기한 발명품입니다. 근데 저희가 대세를 거스르네요. 1, 2, 3, 4, get my shoes and out the door. 5, I'm alive. 6, 7, 8, feeling great. 9, gonna shine, life is good. I'm doing fine, 10, gonna do it right and do it again, yeah. Look into the sky. 전부 다 이렇게 셀카봉에. 네. 전주는 셀카봉의 도시네요. 아쉽다. 전주는 셀카봉. 네, 유행에 민감한 도시. 셀카봉의 도시. 아니 이 느낌도 예쁘다. 여기서 이렇게 보여. 아유 근데 팔이 짧아요. 유럽이었어야 되는데. 네, 바티칸. 네, 바티칸이에요. 교황님이 사시는. 오케이. 하나, 둘. 슬로우시티 천천히. 전주? 네. 그러니까 전주를 나타내는 슬로우시티를 얘기하는 캐릭터. 달팽이가 이렇게 천천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슬로우시티 캐릭터예요. 전통과 자연 생태를 보존하면서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슬로우시티 운동. 1999년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되어 국내에서는 청산도와 증도, 그리고 지난 2010년은 전주 한옥마을이 슬로우시티로 지정되는데요. 이렇게 국제적 관광명소로 인정받으면서 전주 한옥마을은 지난해 연간 방문객 5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가 찾아간 곳, 전주 남부시장의 명물이 된 청년몰입니다. 그러니까 옥상을 이렇게 개조한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젊은 사장들에게 무료로 임대. 주인장의 개성을 살린 다양한 공간들이 손님들을 맞이하는데요. 시장 특유의 푸근함에 재기발랄한 젊은 감성이 더해진 이곳. 젊은 청년 전주를 만날 수 있어 요즘 전주 여행에 빠져선 안 될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하나, 둘. 여행 다니면서? 네. 근데 배도 부른데 전주를 느껴야 되는데 지금 전주를 못 느끼나요? 새로운 건 많은데 전주스러운 건 아직. 국밥이 전주스러웠어요. 아 오히려 먹는 거에만. 아니 전주스러운 건 뭔데요? 전주스러운 거에 맛있는 거. 대구스러운 거요? 대구스러운 거는 익숙한 거. 서울은 세련된 거. 지수는 못 본 거. 아 근데 아직까지 전주라는 느낌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있으니까 여기 전주랑 살짝 있게 되고 그냥 새롭고 그냥 재밌는 거. 재밌고 네. 새롭다. 굳이 전주라는 이름이 필요 없는 거죠. 그쵸. 전주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에도 만약에 이런 거리를 만들면
그냥 대구의 예쁜 거리가 되는 거죠. 광천시장 같은 그쵸. 비슷한 곳이잖아요. 이렇게 많으니까 약간 요즘 청춘 문화 같다, 그죠? 어느 지역을 가도 이런 데가 조금씩은 테마로 있으니까. 우리 현 시대에 사는 젊은이들이 여행하는 패턴을 표면적으로 좀 드러내주는 글귀들이잖아요. 저도 사실 떠올려 보면 정말 사진만 찍고 이렇게 다음 장소 옮겼던 여행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한 번쯤 생각하게 해주는 문구였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여행의 참 재미를 놓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잠깐이라도 생각하게 해줬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한번 전주는 맛의 고향, 그다음에 멋의 고향.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맛을 찾아야지만 우리가 흔한 그 전주 비빔밥, 콩나물국밥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전주의 특이한 음식,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순대, 좀 유명하죠. 그다음에 아까 보는 물짜장. 들어보셨어요? 혹시 피디님 들어보셨어요? 아니, 처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물짜장이 뭐냐? 짬뽕에다가 걸쭉한 거. 그다음에 1박 2일이 와서 주연이가 먹고 감동한 맛. 그러니까 물짜장을 드시면 전주 왔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도로가 여기가 전주의 시내예요. 원래 시내였어. 원래 중심지였어. 우리가 이게 20년 전에 진짜 이 동네가 전주에만 있다는 일명 가게 맥주집. 간단한 병맥주와 함께 애주가들의 술맛을 돋우는 황태포 구이까지 소박하고 정겨운 전주의 맛입니다. 인천 10년 살다가 고등학교까지는 전주에서 나왔는데 저희가 전주스러운 걸 찾으려다가 지금 실패했어요. 다 관광객이라 가지고 전주 사람 그리고 저희는 대구에서 전주로 오면 뭔가 전주다운 뭔가 찾을 거라 생각했는데 약간 옛 정치를 찾고 그랬는데 전혀 지금 그 방향으로 못 찾아가지고 얘기 좀 해주세요. 어디 가면 전주 느낄 수 있는지. 예전에는 되게 좀 포근하고 저희끼리 막 이런 맛집 같은 데 가도 맛있게 바로바로 먹을 수 있겠는데 요즘 관광객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좀 상업화가 너무 많이 된 느낌도 좀 나고 그래요. 근데 맥주 한 병 2,200원이면 되게 싼 거 아니야? 보통 술집에 4,000원씩 술집에서 보통 4,000원. 근데 술집이 너무 화해. 슈퍼죠, 슈퍼. 슈퍼에서 그냥 하는 맥주를 파는. 그냥 맥주는 그냥 맥주만 파는 소주 없고 맥주만 팔고 안주도 정해져 있고. 푸슬푸슬, 보슬보슬하게, 고프라니처럼. 정말 특별하지 않은데 특별하게 돼버렸다, 그죠? 소박한 맛과 가격으로 전주 사람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었던 가맥집. 이런 우연하고 사소한 만남이 모여 우리 여행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 아닐까요? 좁은 골목을 돌았을 때 왠지 바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언젠가는 좀 더 아름다운 곳에 있는
요즘 여기저기서 퀴즈 프로그램 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지용 아나운서, 네. 퀴즈 좋아하세요? 퀴즈 프로그램 보는 건 참 좋아하는데 어떻게 제가 찍는 답마다 족족 오답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퀴즈를 맞히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네. 이 퀴즈 프로그램 중에서 최고의 장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장학 퀴즈죠. 그렇죠. 예. 1973년에 시작됐다고 하니까 벌써 40년이나 됐어요. 정말 오래된 퀴즈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이 장학 퀴즈가요 교육방송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만에요 처음으로 7연승을 한 팀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전주 상산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동관, 차동욱 학생입니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상산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김동관입니다. 네, 저는 상산고 2학년 차동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장학 퀴즈 프로그램에서 7연승이 최고 기록인데 최고 단계인데 처음으로 이 7연승에 성공을 했어요. 좀 본인들도 좀 놀랐을 것 같은데 어떻게 기대를 좀 하셨나요? 아니요, 저희가 처음엔 전혀 기대를 못했고요. 처음에 나갈 때는 저희가 상산고등학교라는 학교 이름을 걸고 나갔는데 괜히 꼴찌해서 학교 망신만 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게 돼서 저희도 엄청 기쁘고 또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뭐 본인들도 기뻤을 거고 또 학교 친구들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겠지만 부모님께서 아주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제가 학교는 전주에서 이제 다니고 있는데 집은 전남 여수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 녹화 때마다 여수에서 전주로 저를 데리러 오시고 또 서울까지 항상 운전해서 가셨는데 네. 항상 이제 녹화 때마다 이기다 보니까 부모님께서도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정말 뿌듯하셨겠어요. 네. 네. 그렇게 막 승승장구하면서 7연승을 하셨는데 그래도 중간에 좀 고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고비가 있었는지 생각이 나시나요? 그게 아마 4승 도전 중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충청도 지역 도전자들을 맞았는데 그중에 충남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굉장히 잘해줘갖고 저희가 탈락 위기를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두 분이서 그런 고비를 잘 이겨가지고 이렇게 7연승까지 하게 됐는데 두 명이서 한 팀을 이뤄서 하니까 둘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이 원래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고요. 안 친하다면서요. 친하긴 친한데 네. 이 팀 자체가 원래 프로그램에 나가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그냥 임의로 짜주신 팀이어가지고 네. 원래는 잘 알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도 이렇게 팀워크가 잘 맞던가요? 네, 근데 제가 문과고 동욱이는 이과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역사나 지리 문제가 나오면 제가 맞추고 과학 문제가 나오면 동욱이가 맞히는 식으로 보완이 많이 돼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문과인데 만약에 이렇게 제가 잘 모르는 이과 문제들을 옆에서 친구가 맞춰주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문과기 때문에 우리 둘은 안 되겠네요. 나가지 맙시다.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았기 때문에 7연승까지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야,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두 분의 어떤 공부 비법, 공부 노하우 이런 거 좀 알고 싶어요. 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과학 쪽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과학 책을 좀 많이 본 편이고요. 이번에 장학 퀴즈를 준비하면서는 동관이랑 똑같은 상식책을 봐서 상식 공부를 좀 했고 또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메모해 놨다가 그날 한 자기 전쯤에 인터넷을 찾아보고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네. 동관 친구는요? 저는 특별한 건 아닌데 이제 학교 시험 공부할 때는 문제집을 따로 사질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 경험상 뭐 교과서나 선생님의 설명에서 거의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문제집을 사지 않고 공부하고 있는데 네. 그게 특별하다면 특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말로만 듣던 저는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 이건데요. 꼭 그 전국 수석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 국영수 위주로 교과서로만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역시 기본기에 충실해야 된다. 뭐 이게 공부의 비법이었나 맞습니다. 봐요. 저는 네. 그걸 몰라서 전국 1등을 한 번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두 친구 이제 7연승 하고 나서 학교에서 좀 스타가 됐을 것 같은데 전과 비교해서 좀 뭐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제가 그 7연승하고 장학금을 많이 받은 것도 있지만 제가 장학 퀴즈 나가기 전엔 되게 자신감이 부족했었어요. 장학 퀴즈도 나갈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네. 근데 결국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니까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을 좀 가지게 됐고 또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랑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것들이 딱 그때 7승하는 순간에 한꺼번에 보상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동관 친구는 어때요? 저는 뭐 원래 장학퀴즈 프로그램 나가기 전에는 학교에서 그렇게 주목받는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학퀴즈 방송이 나가고 7승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복도를 지나가다가도 뭐 선생님이나 후배들이 그냥 인사도 하고 아는 척도 해주고 그래서 좀 달라진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네. 근데 공부를 많이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쌓이는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좀 푸는 편인가요? 저는 드라마를 좀 보고요. 제가 또 동아리가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그래요?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저희 친구들이랑 후배들이랑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같이 어울리고 친목도 다지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편입니다. 그래요. 또 동관 학생은 어떤? 저는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보통 친구들처럼 주말에 외식도 가고 또 영화도 보러 가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이제 공부할 때는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공부에 집중하고 또 그런 스트레스 해소할 때는 거기에 집중하고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스트레스를 이렇게 적절하게 풀어주면서 네. 또 공부할 땐 집중해서 하는 이런 모습이 이런 장학퀴즈 7연승까지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친구는 앞으로 대학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신경계 쪽 연구를 해보고 싶고요. 아니면 사범대를 진학한 다음에 교사가 될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또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동관 학생은? 저는 신문방송학과나 뭐 언론정보학과 이런 데 진학해서 그쪽 공부를 한 다음에 방송국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요. 멋진 이 포부를 가지고 있는 두 친구를 만나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을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뭐 요즘은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영수 위주로 공부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장학퀴즈 같은 프로그램에 도전하는 것도 또 공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뭐 내 자신의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으니까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이런 많은 활동에 참가하는 게 고등학생 때 꼭 해봐야 할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꼭 공부만이 전부는 아니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하면 그만큼 또 배우는 거니까요. 네. 오늘 두 친구를 보니까요. 정말 뭐 든든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미래가. 그리고 부럽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친구가 3학년에 올라가서 입시 준비로 굉장히 바쁘게 보낼 것 같은데요. 올라가기 전에 자신감도 얻고 좋은 추억도 쌓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김동관, 차동욱 두 학생 만나봤고요. 앞으로도 재밌게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취업 게시판 알아보겠습니다. 군산시 소재 주식회사 덕유패널에서 건축자재 영업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건축과 졸업자와 포토샵 가능자를 우대하며 경력 무관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입니다. 전교생이 170명인 익산 황등중학교가 독서 명문학교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독서 대회나 독후감 공모전 같은 곳에서 여러 차례 좋은 성적을 내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황등중학교는 학교에서 책 읽기를 적극 장려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만나본 이 장학퀴즈 7연승의 주인공 두 친구들도요. 독서라면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 책 읽기의 힘, 하루아침에 드러나진 않지만 인성과 실력을 기르는 데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생방송 뷰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